네, 잠깐 나갔다가 식사할 수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좋네요. 또 사이버를 켜니까 강의 도중에 나갔다 들어오고 말이죠. 그 아까 이제 우리가 IT가 무엇인가, 그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본을 깔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IT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내가 그 슬라이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아까 기술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이 기업을 통해서 시장으로 진출되고,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큰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 상품은 시장은 삶의 현장에 투입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삶의 현장이란 이렇게 다양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공장, 행정기관, 은행, 병원, 교통, 도로, 물류, 여행,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들이 바로 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새롭게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요구한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촉진시키게 되고, 이제 뭐 이런 사이클이 빨리 돌면 돌수록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이 클수록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IT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작았던 컴퓨터, 통신 이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더니 다양한 상품으로 나타나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큰 시장을 일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신기술은 과연 뭐 어떤 것들이 신기술일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볼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 이야기한 김에 몇 가지 이야기하면요. 첫째, 아까 식사 시간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던 것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삶이, 지구촌에서의 삶이 그 코로나 전과 후가 판연이 다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좀 벌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맞을 때 이제 모든 지혜가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뭐 조만간 백신도 만들어지고 치료제도 만들어지겠죠. 그건 굳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미군 백신과 치료제일 뿐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형태의 위기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직접 못 듣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유튜브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당연시 될 것 같아요. 내가 늘 그렇지 않아도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대학은 사라질 조직이다, 사라질 기관이다. 미래의 대학생들은 그게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정해진 대학교에서 뻔한 교수님들로부터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은 스탠포드 대학교, 어떤 과목은 하버드 대학교, 어떤 과목은 뭐 영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 어떤 과목은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 뭐 이렇게 어떤 과목은 중국, 일본, 이래가지고 듣고 싶은 과목들을 자기가 편성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받는 커리큘럼을 교과 과목을 자기가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외대에 오면 세계가 보인다 하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대에 들어왔습니까? 외대 오면 세계가 보일 것 같아서요? 보입니까? 근데 정말 외대가 세계 속의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지금부터 빨리 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대학이 파괴되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이 기관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방금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좀 해드렸는데, 근데 코로나 이를 맞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내가 영어로 했다 그러면 이걸 동영상을 사실 유포시킬 수 있잖아요, 세계에. 뭐 그럴 만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방법을 크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많은 게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르다. 아마 세상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기술 문명을 이용해서 이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그 해결책을 이제 강구하게 이를 겁니다. 아마 볼 때는 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꿈이라는 이야기도 잠깐 써놨는데, 꿈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싶다는, 행복하고 싶다는 꿈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상상으로 변형되어 가지고 그것이 R&D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상, 꿈, 위기, 연구, 개발 이런 단어를 여기다 덧붙여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삶의 현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써봤어요. 정부가 지금 많이 바뀌어 왔죠. 1990년대 행정전산망으로 시작됐던 정부가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전자정부를 아주 구축하기 이르렀고, 전자정부는 일종의 경영정보랑 똑같은 이론을, 그러니까 IT를 적용시키는 대상을 기업 경영이 아닌 정부 행정기관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전자정부가 노리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자정부를 떠들었던 사람이고, 신문에 많은 칼럼을 썼고, 촉구하는 칼럼을 썼고, 실제 그 김대중 그 대통령 시절에 내가 그 당시 여당 그 국회의원들을 앞에서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리고 아마 내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외침으로써 그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계몽시킴으로써 전자정부가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오기까지는 저도 나름대로는 1999년도, 8년도, 2000년대 무렵에 그 누구도 전자정부를 말하지 않을 때 내가 주장했던 것이 좀 먹혀 들어간 것도 없잖아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전자정부가 너무 급속히 발전하다 보면은 정말 조지 오웰이 그의 소설 1984년도에서 썼던 빅브로더 시대, 정부가 불필요하게 각 시민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됨으로써 통제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됩니다만, 그러나 행정기관의 그 IT화, 전자정부라는 그 새로운 사이버 정보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대학도 변하고 교통도 많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뭐 좀 이따 이야기할 내용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계에 많이 돌아다닙니까? 저도 사실 이번 학기에 중간중간에 좀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셈인데요. 이 세계 여행이 왜 중요한지, 다른 나라를 직접 땅을 밟아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눠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지구촌을 두루두루 안다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시야를 넓혀주고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100나라까지는 못 가봤는데, 내가 그 100개국 돌파를 지금 곧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85개국 되나요? 아무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없이 지금 여기 지금 묶여 있는 셈이죠. 지난 겨울방학도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교통도 좀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우주여행처럼 좀 머나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요. 심지어는 서울과 부산과의 교통이 아주 빨라서 지금도 KTX로는 3시간 만에 도착을 한다고 하지만 15분 만에 하이퍼루프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치 튜브 안으로 그 기차 통과하듯이 그런 튜브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단 15분이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IT가 촉진시킬 새로운 삶의 현장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IT의 미래가 어떤 IT 기술들이 과연 미래 기술들일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미래형 IT 신기술 그러면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귀에 들리는 이 기술들이 다 신기술 같고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신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귀에 흔히 들리는 기술들을 몇 가지를 좀 뽑아볼게요. 한번 내가 좀 아까 미리 뭘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기술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고 좀 여러분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제가 좀 잘렸지만 다시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실은 이 글을 만들면서 그 어떤 게 컴퓨터 기술이고 어떤 게 통신 기술이고 또 무엇이 인터넷 기술이고 뭐 등등을 좀 분류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분류가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와 통신과 인터넷과 또 다른 전자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 분야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미래형 신기술일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인공지능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들어봤죠? 이 가상과 증강현실이 아직까지는 지금 완벽하게 우리에게 삶 현장에 지금 뛰어들진 않았는데 지금 이미 시작은 됐고요. 지금 곧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실제 현실이 아니고 가상 현실이고 거기에 그 정보가 덧붙여져서 증강 현실이 되고 구글 글래스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안경을 쓰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건물의 이름이 나오고요. 나만 혼자 안경 쓴 나만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정보, 뭐 와인을 쳐다본다 하면 와인이 그게 뭐 몇 년 산 어디 뭐 프랑스 어디서 나온 몇 년 산이라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내 눈에만 이런 그 구글 글래스가 사실 지금 실패를 하고 성공을 못하고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실제와 증강현실이 접목된 그런 제품들 또 혹은 가상과 증강현실이 같이 접목되어서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실제 아닌 전혀 다른 세상 그런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달나라 여행을 하고 싶다 하면요. 아무튼 안경만 끼면은 또 새로운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만 얼굴에 눈에 비추면은 정말 우리가 마치 달나라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상 현실들이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그 응용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달나라 여행뿐만 아니고 의료 분야에서 의대생들이 배울 때 실제 마치 어디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장 견학을 직접 갈 수 있고요. 이걸 끼고 많은 정보가 저절로 글자로 나와가지고 보여지고요. 교육용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엄청난 그 데이터 중에서 정말 필요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이 기술 뭐 다 들어봤고요. 생체 인식, 뭐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음성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기술들 지금 이미 그 정보 보호 관점에서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암호화 기술, 정보가 유통될수록 꼭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암호화 시켜서 보내고 그 암호를 아는 사람들만 그걸 풀어서 원상 복구시켜서 그 암호화 되지 않은 그 원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정보 디지털 콘텐츠가 그 유포되면서 지적 소유권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워터마킹 같은 것이 참 중요해지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직접 모든 장비와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자원을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 새로운 개념, 블록체인 일종의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공의 거래가 이미 많은 뭐죠? 거래 명세가 모두가 공인된 어떤 거래 장부를 제공해 줌으로써 뭐 부동산을 뭐 매매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자 화폐 같은 것도 이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전자 화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도 뭐 비트코인은 망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블록체인이야말로 아마 미래의 사회를 펼쳐갈 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딥러닝, 이게 신조어들이에요. 신조어들. 딥러닝, 컴퓨터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걸 접하면서 단순히 가지고 있던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인간과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더욱더 찾아서 담아서 점점 더 지능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딥러닝의 목표입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내비게이션이 왜 저렇게 딥러닝을 못하나, 앞으로 내비게이션이 정말 딥러닝을 잘하겠자고 내가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차 탈 때 가려면 틀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을 켜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뭐 다정한 목소리이긴 하지만 길을 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나는 늘 이렇게 가고 싶단 말이죠. 매번 이렇게 가고 싶으면은 이 내비게이션 주인이 우리 주인님은 이렇게 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가고 싶구나 하고 포착을 하고 다음에 차를 탔을 때 주인님이 좋아하는 길로 모시겠습니다. 한 2분 더 걸리지만 그렇게 모실게요.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10번, 20번을 똑같은 길로 가도 늘 나보고 이 길만 가르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요, 상당히 인공지능이 굉장히 결정적인데 우리 인간 늘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면서 더욱더 지혜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포용하면은 그만큼 더 지능의 수준이 높아질 텐데 그것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챗봇 여기 있는 그 빅스비도 뭐 챗봇의 하나겠죠. 그러나 실제 로봇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챗봇이 앞으로 또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곳에서 또 선을 보일 겁니다. 뭐 이미 지금 현재 그 인천공항 가도요, 정말 로봇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좀 대화를 나누고 뭐 항공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 있고요. 앞으로 이 챗봇이 강하게 지금 성장할 텐데 좀 이따가 내가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정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이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이제 통신기기와 그 관련된 것들인데 웨어러블 많죠. 지금 현재 내가 끼고 있는 이것도 일종 웨어러블의 종류고요. 뭐 손목에 건강 체크해진 것도 웨어러블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옷이 사실은 많은 걸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옷에 사실 감춰진 뭐 스피커가 됐건 그러니까 그 마이크가 됐건, 그다음에 이 안에 뭐 날씨에 맞춰서 이 옷이 따뜻해지고 뭐 바람을 통하게 시원하게 만들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옷 시장도요, 의류도 크게 다르게 이제 발전할 것 같은데, 웨어러블들은 지금 현재는 주로 디지털 시계 그다음에 이런 이어폰 뭐 이런 것을 지금 물론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겁니다. 드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5G 속도 엄청 빠르고 지금 새로운 S20 전화 스마트폰이 지금 5G인데 아직은 우리가 빠르다는 걸 실감을 못하지만 내가 별로 크게 무슨 뭘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영화 다운받을 때 불과 몇 초 만에 1기가가 넘는 영화 한 편 그냥 다운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5G가 제공해준 혜택 때문인데, 5G야말로 어찌 보면은 결정적인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속도라는 게, 통신 속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뭐 자율주행 차 같은 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5G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이제 상용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LTE에 지금 물론 머물러 있지만 5G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하여튼 기본 속도가 될 겁니다. 또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고, 아까 보니까 누가 5G 하겠습니다 하고 서민규 하고 또 누가 이미 팀이 돼가지고 발표하겠다고 자원을 하고 나왔던데, 하여튼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이 통신 기술들도 참 다양합니다. 가장 근접하게 서로 10cm 미만에서만 10cm 이내에서 통하는 Near Field Application, Near Field Communication.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이 이어폰과 지금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있듯이 가정 내에서 불과 한 10m, 20m, 30m 내에서만 주로 움직이는 블루투스, 우리가 하이패스 통과할 때 이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무선 와이파이, 이것들이 와이파이는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건물이 들어갈 때만 주로 켜지는데 앞으로는 이 한반도처럼 작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요 아마 전국적인 무료 와이파이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걸로 좀 믿고 그렇게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정치인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 통신의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디 갔든지 저 와이파이 암호가 여긴 몇 번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느 식당 무슨 뭐 커피숍 가더라도 뭐 그런 거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와. 미국인 여동생이 지금 메신저 보낸 것 같은데. 그 다음에요. 미국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와이파이도 아무튼 전국화되고 무료화되고 어느 건물이나 뭐 어떤 쇼핑한 곳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할 겁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스위치 쪽을 조금 알고 그래서 오히려 또 실무에서 떠났지만 그렇습니다. 텔레메틱스라는 것이 일종의 홈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블루투스 통해서 모든 가전 제품들이 연결되고 있는 이 새로운 기술 시대. 단순히 이런 그 AI 스피커 정도가 아니라 뭐 냉장고고 뭐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TV고 공기청정기고 뭐 다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요. 냉장고에도 뭐 우유가 얼만큼 남았는지 체크해가지고 새로운 우유가 필요하다고 주인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가전제품의 현대화 또 네트워크가 바로 텔레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결정적인 또 새로운 신기술입니다. 이 인터넷 오브 띵스 모든 사물들 things는 인터넷 주소를 갖고요. 독자적인 사물로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물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아주 획기적이고 앞으로 미래를 주도할 또 하나의 이야기일 거고요. 핀테크는 금융기관에서 IT가 이용되는 새로운 신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뭐 이야기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좀 짧게 만들려고 벌써 20분이 지나가는데 3D 기술이 지금은 3D TV를 보면요 우리가 안경을 쓰고 3D를 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 눈 3D로 보는데 이 화면은 지금 2D란 말이에요. 3D로 보이는 방법을 더욱더 강구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니까 3D 프린터 이거 역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고요. 홀로그램 지금의 홀로그램은 눈으로 보면은 그 홀로그래픽 그 이미지가 뭐 조금 빛으로 이제 형성된 것이고 우리 인간의 눈에 입체감 있게 보이지만 그게 아직은 좀 조잡한 기술 수준이지만 저는 홀로그래픽 기술이 정말 크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한 5년만 심지어 지금도요 홀로그래픽 기술이 한 25m 멀리서는 사람이라면 그 홀로그램 사람과 그다음에 실제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직은 그 정도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그 홀로그래픽 인간이 바로 1m 바로 앞에 있어도 이것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만져서 빛이었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할 정도로까지도 기술이 개발될 걸로 믿어지고요. 이미 가정에 스마트 TV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율주행 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버스가 있다거나 택시가 있다면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모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글도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모두가 합심해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지금 열심히 R&D에 박차를 가고 있을 텐데 이거 역시 수년 내에 우리 생활에 뿌리 박을 겁니다. 이때가 되면은 주차장 걱정도 없고요. 굳이 내가 차를 구매할 이유도 없고요. 굳이 그냥 일종의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그냥 부르는 겁니다. 부르면은 운전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차가 오고요. 이미 지금 현재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상당한 그 자동차의 어떤 절반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핸들을 잡지 않고도 차가 반드시 가고 거리를 유지해주고 레인을 바꾸고 차선을 변경하고 하는 정도는 이미 되어 있지만 실제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이 앞으로 분명히 강해질 거고 이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요.
텔레프레센스라는 것은 일종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데 마치 옆에서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음향 효과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실제 앞에서 존재하고 비디오 컨퍼런스가 정말 같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 이게 텔레프레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현실화되었어요. 그다음에 OLED, QLED 뭐 삼성전자 열심히 싸고 있는데 우리 그 화면도 아주 대단했지 않습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뭐 접히는 화면, 이거 이미 그 폴더폰들 나왔고 정말 자유자재로 접히는 그 디스플레이들 지금 이미 선보이면서 지금 앞으로 곧 몇 년 안에는요, 아마 이렇게 딱딱한 네모난 최근에 그 S20 사면서 폴더폰을 살까 망설였습니다. 사실은요, 망설였는데 아직은 이 접히는 부분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S20 그냥 보통 걸로 샀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한정 같은 전기 회사가 각 가정에 어떤 전기가 얼마큼씩 이제 제공되나 그걸 컨트롤하고 뭐 이런 새로운 또 그 응용 분야입니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정말 그 가상 현실 같은 걸 직접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죠. 헤드 마운트니까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고요. 그린 IT는 이제 물론 환경을 중시한 IT, 역시 중요한 개념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미래의 신기술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의 팀 발표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나랑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정말 진정 중요한 미래형 기술인가 하고 굳이 물어보면요, 내가 여기서 뭐 한 5가지만 찍어볼까요? 인공지능 물론, 그 다음에 가상현실 중요하죠. 이제 정말 미래를 펼쳐가는 빅데이터 아주 중요하고요. 클라우드 이거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IT 자원을 이용하는 거고요. 블록체인,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전평이 이미 나 있습니다.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이 통신 기술들은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이게 바로 또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미래에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터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이것도 미래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드론 아주 대단한 기술이고, 우리 모두 뭔가 IT를 몸에 지니고 다닐 거고요. 5G 결정지고요. 그건 아주 결정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기술도 있지만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에 불구하고 별로 상용화되지 않은 이 3D 쪽이 앞으로 좀 미래가 밝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 큰 기술일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 차를 우리가 분명히 타게 될 것이다 하고, 대학 교시 모습이 텔레프레센스로 바뀔 거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플렉스 디스플레이 중요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 기술들이다.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못하지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이용되는 기술들로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 삶의 현장에서 이용되는 기술들로 상품으로 지금 시장을 이미 나왔고, 지금 우리를 일부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바뀔 것이다. 그러나 이걸 만족하지 못한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걸 요구하게 될 거고, 꿈을 꾸면서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이 새로운 R&D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이렇게 나올까 우리에게 또 보급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정말 크게 바뀔 겁니다. 여기 좀 미래형 용어를 냈었는데요. 이야기는 좀 이따 미래 쪽 이야기하면서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거든요.
새로운 신기술 용어들이거든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야기를 좀 이따가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30분 돼버렸네요. 내가 좀 짤막짤막하게 하려고 일단 신기술 이렇게 하고 다음 좀 이따 시간에는 AI와 로봇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좀 지루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걸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도 내가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만난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다시 인공지능으로 찾아올게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말 안 썼네요. 좀 찾아오겠습니다. 자, 안녕히요.